제가 다른 일정으로 오다가 평택역에 주차를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한 30분 소요됐습니다. 평택역 주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명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주제 발표문이나 그다음에 그 정운영 소장님이 발표하신 주제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더 첨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잘 해주셨고, 다만 박 교수님께서 지방소비자 행정의 부활, 지방소비자 행정 거버넌스로서의 소비생활센터 부활,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이번 정부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방 분권화 시대가 좀 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학과 NGO가 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와 투명사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운영 소장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히 코멘트 없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요. 다만 5대 정당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그 소비자 정책을 좀 훑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늘 그 선거 때만 하겠다 해놔놓고 이제 당선되면 또 꼬리를 빼는 경우가 있죠. 뭐 경제민주화 했다가 그냥 쑥 들어가 뿌고, 또 뭐 5년 내에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고 그냥 해서 그냥 엉망이 됐고요. 그런 상황인데 5대 정당의 소비자 정책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이대로만 좀 받아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대 정당의 소비 정책 과제, 앞으로 과제가 뭐냐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소비자 정책을 후순위로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급하다고 고용 촉진이니 경기 부양, 뭐 기업 경영 촉진 뭐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매몰된다면 소비자 정책은 여전히 현재하고 똑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된 소비자 정책의 추진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지, 소비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마치 기업 경영에 압박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비자 안전이 침해되는 대형 사고를 맞을 거고요. 소비자 이익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소비자 정책 기구, 제 나름대로 소비자 처이든 국민 소비자 부이든 뭐 이런 소비자 정책 기구를 지금 현재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나의 국으로 만들어 두는 그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처를 두거나 또는 독립된 소비자부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름을 하나 짓자면 국민소비자부, 국민은 소비자다,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그 국민안전처가 처음에 신설될 때요,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국가안전처는 부적절하다, 국민안전처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것을 따서 국민안전처가 된 거죠. 제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특허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근데 아니 지금도 아마 들어가 보셔서 그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삭제하지 않았으면. 제가 삭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자, 어쨌든 뭐 제로서는 국민소비자부라는 게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토론자로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 우리 박명희 교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국가에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주권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바탕 위에서 소비자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부서 중심의 소비자 정책 기구, 지금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소비자국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처든 소비자 부든 별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정책과 제도가 실행돼야 됩니다. 이전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해서 소비자보다는 기업 중심의 정책이 결국은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 정책과 제도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소비자 없는 기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 지향성이나 소비자 중심의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면서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부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소비자 교육을 강화를 해서 소비자가 주권자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면서 소비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소비자 마인드를 심어주고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소비자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형 소비자 안전 침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사고입니다.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고한 안전 마인드 없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됩니다. 거칠어의 윤리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우선적으로 준법 경영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 또는 윤리 경영 이렇게 해서 좀 존경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